안녕하세요. HLB 파워가 죽지 않고 꾸준히 양봉을 뽑으면서 전고점을 거의 돌파했습니다. HLB 파워가 죽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좀 더 조사해봤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니 HLB 파워는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하여 선박의 탈항설비 부품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기에너지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약개발 회사라는 명성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HLB 파워는 차세대 먹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탈항 설비와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모두 친환경 사업이죠. ESS는 태양광, 풍력에너지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ESG 경영의 environment를 대표합니다. ESS는 무엇일까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ESS라고 부릅니다. 여러가지 에너지가 있을 텐데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죠. 저장하는 장치는 얼마 전 공부했던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공부해두면 다 써먹을 때가 있죠. HLB 파워의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였습니다. HLB 파워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ESS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30년간 가격이 97%나 떨어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ESS 사업을 하는 HLB 파워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ESS를 도입하고 싶은 고객들이 있었을 텐데 배터리 가격이 비싸면 ESS 가격도 비쌌을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제 어포더블한 가격이 될 수 있고 ESS를 도입할 수 있겠죠. HLB 파워의 특허 목록에는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팩 충전 방법, 배터리 관리 장치 등 다양한 특허권이 있습니다. ESS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태양광은 태양이 하늘에 떠 있을 때 전력을 얻을 수 있고요. 풍력은 바람이 불 때 전력을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미리 저장해 둬야 합니다.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죠. 주택을 구매할 때 ESS가 빌트인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사와 ESS 업체가 협업을 한 것이죠. 주택에 ESS를 설치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주택의 ESS는 태양열과 융합하여 사용하는데요. 주택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전기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주택에 설치된 태양열 ESS를 사용하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는 가정용 ESS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풍차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주로 태양광이랑 연계합니다. 낮에는 전기를 ESS에 저장하고 저녁에는 저장된 전기를 사용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 가정용 ESS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주위에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보급하는 집은 찾기 힘들죠. 2021년도 올해에 미국 텍사스에는 폭풍이 찾아와서 블랙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꺼졌는데요.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는 주택이 있습니다. 전기 어디서 났니? 바로 주택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설치한 주택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ESS와 연료전지 주식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주택용 ESS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텍사스 블랙아웃 사건은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주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신기했던 것이죠. ESS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건전지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건 똑같죠. 차이는 크게 있습니다. 건전지 같은 소형 배터리는 ESS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대형 배터리를 ES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ESS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 배터리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입니다. 한국은 밤에도 불이 환한 국가라 전기가 소중한지 느끼기 힘듭니다. 그러나 한국도 가끔 여름이나 겨울에 블랙아웃이 오기도 하죠. ESS는 정전사고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또한 앞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태양광과 풍력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장소는 제한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전력을 생산해서 재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가 필요하게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ESS는 한 몸이라 봐도 무방하죠. HLB 파워의 영업이익은 놀랍게도 흑자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일 이유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으로 2019년도에는 34억 원을 벌었고 2020년도에는 25억 원을 벌었습니다. 2019년도 연도가 오타났네요. 2018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입니다. 공시 담당자님이 수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익이 왜 날까? 매출 원가가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420억, 2019년도 320억, 2020년도 230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가 됩니다. 매출이 줄어도
매출 원가가 줄어드니 매출 총이익은 그대로입니다. HLB 그룹의 지분율에는 신비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8이죠. 진양고 회장의 지분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신기하게도 숫자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HLB 파워 8.73%, HLB 8.03%, 넥스트 사이언스 6%지만 전체 합계는 8%. 비밀의 숫자입니다. 다빈치 코드처럼 전부 8로 맞췄습니다. 10%를 넘는 건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건지 굉장한 지배력이죠. 지분율이 10%가 안 되는데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호 지분이 많다는 뜻이고요. 다른 주주님들도 믿고 맡기기 때문에 견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지분율을 5%까지만 채워도 경영권에는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HLB를 상대로 그런 시도를 하는 주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력은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와 베리스모에서도 보여줍니다. 이뮤노믹 지분이 과반 미만이지만 지배한다고 판단하여 종속회사로 분류하였습니다. 베리스모는 추가로 지분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계약도 체결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배력의 방점을 찍는 건 엘레바 삼각합병이었습니다. 엘레바가 순순히 삼각합병을 해줄 리가 없는데 성공시켰죠. 그리고 심지어 폴첸도 리보세라니 권리를 HLB에게 넘기고 HLB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렸죠. 가만 보면 진양고 회장은 사람이든 기업이든 나의 사람, 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대방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1+1은 3이 되는 시너지를 잘 찾아내고 논리와 감정으로 설득하는 능력일 겁니다. HLB 주주님들 중에는 회사에 대응해 화를 내시는 분들도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분들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진양고 회장을 대체할 사람을 찾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주주님들은 묵묵히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고요? HLB와 다르게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와 갈등이 생겨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비대위는 경영진을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소액주주는 임시주총을 소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확보했습니다. 주주들이 뿔이 나니까 김선영 대표도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들을 했는데요. 임상시험이 성공 못하거나 주가가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주식 전부를 회사에 출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비방에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HLB가 세상에서 가장 정쟁터인 줄 알았는데 고개를 돌려 헬릭스미스를 바라보니까 저기는 핵전쟁이 터진 상태였던 겁니다. 적어도 진양고 회장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마자 사재를 털어서 300억 원을 선뜻 내놓았잖아요. 공시에도 분명 나와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했습니다. 주주님들은 주가가 하락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진양고 회장의 진실성은 믿고 있는 겁니다. 무능할지언정 부도덕하지 않겠다.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킬레가 데켄케 라는 진양고 회장의 말을 말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HLB 파워가 ESS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HLB 그룹의 마법의 숫자 8은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10%를 넘기지 않으면서 경영권에도 전혀 문제없이 기업을 컨트롤하는데요. 진양고 회장의 어마어마한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호 세력이 많고 많은 주주님들이 믿고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편이 많다는 것이죠. 주주님들이 대표이사를 믿지 못하면 헬릭스미스처럼 위임장 받아서 임시주총 열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HLB는 제가 봐도 진양고 회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최대주주입니다. 기업의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기업이 잘 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